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장, 경제학의 본질, 또 뭐 경제학 방법론. 뭐 되게 전형적으로 경제 언론 체계에 보면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두 번째입니다. 근데 경제학 방법론, 뭐 거창하죠. 이게 사실 거창한 주제입니다. 사회과학 방법론, 그래가지고 사회과학을, 그쵸, 어떻게 논리적으로 구성하고 표현할 것이냐 하는 문제인데, 우리 뭐 그 본질적인 얘기는 아니고 경제학에 대한 간단한 얘기예요. 근데 거의 교재에 있듯이 신고전학파 경제학의 소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이냐. 근데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때요, 신고전학파 그러면은 현재 우리 자본주의 경제 이론 중에 대표 이론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류 경제학, 메인스트림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현재 자본주의 체제를 분석하는 경제 이론 다양하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주류. 그래서 지금 이제 신고전학파 경제학 그러면 자본주의 경제 대표 이론. 바로 우리 경제 원론입니다. 우리 원론이 바로 신고전학파 경제학이야. 그러면 우리 신고전학파 경제학, 경제 원론에서 그렇죠? 어떻게 경제학 이론을 그렇죠? 구성하고 그 이론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느냐 뭐 그런 얘기야. 아주 이제 복잡한 그런 얘기인데 여기선 그런 얘기가 아니고 간략하게만 하고 지나갈게요. 그럼 우선 경제학이 뭐냐? 경제학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경제 문제를 그죠?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다. 학문이다. 교보문되겠지. 그래서 좁혀서 보면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자원 배분의 효율성과 소득 분배 공평성에 대한 문제를 다루는 것. 그게 경제학이다. 그 얘기하죠. 그 중에 이제 대표 이론이 신고전학파 이론이고, 신고전학파 이론의 출발. 1776년 국부론입니다. 영국의 뭐 윤리 철학자, 도덕 철학자도 분이었는데, 아담 스미스라고 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책을 썼어요. 국부론. 거기 이제 박스에다 내가 해놨죠. 1776년. 한참 이제 서구 유럽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던 와중입니다. 이때 이제 엄청난 세계사적인 변화가 있었던 바로 그 시기인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쵸. 여러분, 1776년이면 우리나라는 언제일까요, 이거? 예, 정조대왕 즉위년도입니다. 그거 흔히 말하는 실학이라고도 하고요, 그쵸? 실사구시. 그 유럽의 분위기가 중국으로 전해지고, 그것이 예, 조선에까지 영향을 주고, 그래서 뭐, 미술에도 변화, 정선의 미술이 바뀌어지게 되고, 그러나 변화기 때, 그때 얘기입니다. 산업혁명이라는. 그때 이후에 이제 경제 이론의 모음집, 이 경제 원론이고 우리는 그 시험 본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밀한 과정을 통해서 한 250년 역사 축적된 게 경제학인데, 경제학도 나름대로 정밀한 과정을 통해서 형성이 됐겠죠. 그러나 역시 이제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그런 얘기는 간략하게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어요. 자,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제 경제학에 필요한 공부하는 것인데, 경제학 방법론. 이 신고전학파 경제 이론에서는 경제 이론을 표현하는데 서술적 표현, 말과 글로. 저처럼 이렇게 얘기하고, 그저 글로 쓰고 이렇게. 근데 경제 문제라고 하는 게 복잡하고 또 굉장히 논리적인 관계. 그러니까 이게 수학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됐다 이거지. 그래서 대개 보면 19세기 이때에 와서 수학적 방법으로 수리적인 방법. 그래서 지금은 요새 보면 이제 경제학이 많이 비판을 받아요. 그들만의 파티다. 경제학자들이 모여서 세미나를 하면 일반 국민들도 경제 문제니까 다 가서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아니더라. 맨 수학만 알 수가 없다. 일반인들이. 그 이제 비판도 많이 받는 거예요. 근데 또 경제 이론이 전부 말과 글로만 하기가 어려워요. 사태 자체가 복잡해서. 근데 또 너무 수학으로만 하게 되니까 학생들이 공부하기 어려우니까 그림, 그래프를 활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XY축.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거죠. 수평축이 X, 독립변수고 수직축이 Y.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림을 통해서 경제 현상을 설명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술적으로도 하고 수학적으로 하고 그림으로 그려서 보여주고.
그러니까 우리는 도리 없이 어떻게 돼요? 경제학 공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수학. 근데 이게 이제 우리를 괴롭힌다 이거죠. 그런데요, 어쩔 수 없어, 지금. 왜냐면 이론 자체가 수학적으로 표현되고, 그 다음에 요새 경제학 시험은 전부 계산 문제죠. 공무원 시험은요, 그렇죠? 전체 50% 이상. 올해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랬는데 20문제 중에서 12개, 11개가 계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난감하단 말이에요.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이 좀 필요한데 지금 시간에 이제 그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제 거부감, 나 경제학 하려고 하는데 웬 수학이니까 첫 시간부터 불쾌하다. 예, 불쾌감을 드려서 죄송한데, 그렇죠? 요 불쾌감을 극복해야 원만하게, 그렇죠? 경제 이론을 공부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시험 볼 수 있다, 그렇지? 그리고 그걸 이제 그림 그리는 거 연습이 필요하죠. 근데 거부감 크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수학이라고 했을 때 흔히 뭐 내가 수학이 너무 약한데요, 뭐 그거 해보지도 않고 괜한 소리예요. 해보면 아무것도 아니란 말이야. 근데 수학은 당연히 이제 수행 관계니까 더하고 빼고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곱하고 나누고, 그 다음에 미분입니다. 요 한 가지만 하면 돼. 그러니까, 근데 뭐 더하고 빼고 곱하고 나누고 하는 거야. 일상 우리가 하는 것인데 미분이 문제죠. 근데 이제 미분을 우리 고등학교 때 안 배운 분들이 있어요. 한 7, 8년 됐나 이렇게. 그러니까 7차 교육과정. 미분이 빠졌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제 난리고. 근데 최근에, 고등학교 졸업한 분들은 다 미분을 배웠죠. 그 문제가 없어요. 근데 경제학에서 이제 미분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요거는 간략하게 지금부터 제가 설명을 드릴 테니까, 1시간 남짓 해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 얘기는 우리가 다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요것만 하면 된다, 이거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요걸 현실적으로 쭉 응용하고 활용하게 되면 복습도 되고 자연스럽게 우리가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 경제학 입문이기 때문에 수학적인 얘기를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제 요거 끝나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원론 공부하게 되면은 그때는 뭐 계산 문제 준비도 하고 해야 되겠죠. 꼭 필요한 것이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경제 공부를 위한 이제 말하자면 방법론에 대한 얘기인데 먼저 이제 서술적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경제학에서 가장 중요한 법칙이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인데 이걸로 한번 설명해 보자 이거지.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근데 요건 이제 앞으로 해보시면 알겠지만 모든 것에 다 해당돼. 아까 우리가 나왔던 재화와 용역, 그 다음에 요소, 그 다음에 이제 아까는 얘기 안 했지만 시장 또 금융시장이라는 것도 있죠. 주식, 채권, 통화시장, 외환시장도 있죠. 달러. 모든 시장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시장은 만남의 장소라고 그랬죠. 수요자와 공급자, 사고 싶은 자와 팔고 싶은 자. 근데 사고 싶은 자. 법칙이 있어요. 뭐냐? 그게 어느 시장이든지 하여튼 price. 가격이 오르면 quantity demand, 수요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게 생산물 시장이건 요소 시장이건 금융 시장이건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줄고 내리면 증가한다. 이게 수요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가는 거죠. 아주 쉽게 다시 한번 풀어보면 싸면 많이 사고 싶고 비싸면 덜 사겠다. 그렇죠?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면 quantity supply, 공급량 증가합니다. 내리면 감소합니다. 이게 공급 법칙이야. 그러니까 보세요. 사려고 하는 사람들, 비싸면 덜 산다. 근데 팔려고 하는 사람들, 공급자들은 비싸면 많이 팔고 싶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다 기호 써놨죠. 내가 quantity demand, demand 수요, quantity supply 공급 이렇단 말이에요. 자, 이게 이제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 자본주의 시장 경제 이론을 지배하는 법칙이죠.
자, 요걸 가지고 이제 수학적인 거 그림 그리기 연습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죠. 여러분 천천히 노트 연습장 펴놓고 한번 같이 저랑 쫙 쓰기로 합시다. 자, 보세요. 수요법칙 가격 오르면 수요량이 줄어듭니다. 근데 내용 자체가 그렇죠.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경제학에서는 이걸 수학적으로 아주 간명하게 표현하기를 즐겨합니다. 경제학의 수학이 이제 도입이 된 것이죠. 그럼 이제 우리는 수학 얘기를 조금 해야 되겠습니다. 수학적 표현의 문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무슨 고등학교 때 수학하자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몇 차 방정식을 풀고 열방정식 뭐 등비급수 미분적분 이거 하자는 게 아니고 수학적인 표현 방법만 우리가 이해하면 되고 그 다음에 미분법이라는 간단한 거 그거 하나 먼저 공부하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시작해 볼게요. 수학적으로 표현한다. 그 중에 먼저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 자, 그러면 우리 교재대로 내가 한번 설명해 볼게요. 그럼 먼저 위에다가 수학 얘기죠. 수학적인 표현 설명하고 그 밑에 경제 이론을 그 표현 한번 해보는 그런 순서들을 한번 해봅시다. 그 위에 유인물 위에 박스 위에 보게 되면 함수 해놨죠. 자, y = fx. 자, 우리가 즐겨봤더니 즐겨보진 않았다. 그렇죠. 강제로 많이 봤던 거죠. y = fx. 자, 이게 수학적 표현입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 독립변수죠. 종속기죠. 그러니까 x 값이 정해지면 y 값이 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립변수에 의해서 종속변수가 결정이 되지. 독립변수 종속. 그런데 f 이게 뭐예요? 펑션이라면 함수 관계다 이거지. 근데 함수 관계라는 게 뭐예요? 그렇죠. 함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수리적으로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이거지. 수학적으로 정의되는 관계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냥 y = x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함수죠. x에 따라서 y가 그대로 결정이 되는 거야. 2 곱하면 그렇죠? 독립변수에다 2를 곱한 게 y다. 자승하면 그렇죠? 그 다음에 빼기 10이다. 자, 이렇게 표현이다. 수학으로 정확하게 수학적 관계 이게 함수이다. 그때 다시 한번 보시면 x가 얼마냐에 따라서 함수에 따라 함수 형태에 결정이 되는 거지. 그치? 자, 그래서 이제 y = x야. fx. 그런데 여기서 이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관계를 아주 간명하게 보여주는 게 미분이라는 거죠. 한번 보실까? 자, 이렇게 딱 써놓고 f'. 그럼 요건 지시어입니다. 명령어다 이거지. 무슨 명령? 요 함수를 미분하시오. f'. 자, 그럼 이제 시작해보죠. 이 함수를 미분해라. 그 말은요, 이겁니다. 그쵸. 델타 x로 델타 y를 나누어라. 그럼 여러분, 델타가 뭐지? 그쵸. 델타가 변동분을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표현할 때 삼각형 델타, 요건 증가분이죠. 증가분. 요렇게 하면 요건 감소분. 또 신문에 보면 어떨 땐 하얗게, 꺼멓게, 증가 감소. 또 증권시장 보면요. 녹색, 파랗게 해놓으면 증가고, 빨갛게 삼각형 해놓으면 감소고. 그렇지? 그게 이제 그때그때 다르지만 삼각형은 변동분입니다. 근데 우리 수업에서는요. 앞으로 증가분, 감소분 이렇게 표기하기로 하십시다. 자, 그런데 일단 자, 요거야. 자, 그럼 여러분, 이 함수를 미분해라. 그 말은 뭐라고? x 변동분으로 y 변동분 나눠봐라. 그럼 잘 보세요. 이게 뭐야? 독립변수죠. 그러니까 x 독립변수가 변화하면 y가 변화하겠죠. 나눈 거라 이거예요. 근데 여러분, 책이나 뭐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쓰기도 하죠. 요것도 변동분이죠. 다만 요건 미분, 요건 차분이라고 해요. 구분할 필요 없어 우리는 경제학에서. 근데 자, 조금만 얘기해 볼까? D
미분이죠. 변동분이 아주 작다는 뜻이에요. 얘는 차분, 변동분이 꽤 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경제하고는 구분 없이 쓰면 돼. 자, 갑시다. y = fx. 아, 함수 관계로구나, 둘이. 근데 f 프라임 미분해라. 어떻게 하라고? 힘차게 말해봐. 됐죠?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세요, 이거예요. 자, 그러면 나누라고요. 근데 만약에 나눈 값이 마이너스 2가 나왔다? 뭐 플러스 0.5가 나왔다? 해석이죠. 미분값의 해석입니다. 여러분,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눴는데 그 값이 2다. 그러면 의미는 뭐지, 이거? 그렇죠? x가 요거 내가 예를 들어볼까? 이런 얘기죠. 2 마이너스 4더라. 나누니까 마이너스 2다 이거죠. 그러니까 해석해보면 독립변수가 둘 증가할 때 종속변수는 넷 감소한다 이거지. 나눴다 마이너스 2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의 의미는 뭐야? 그렇죠.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독립변수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이다 이거지. 갑시다. 미분했다. 그래서 얻어진 값, 미분값의 의미는 뭐라고요? 같이 읽어봅시다.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그렇죠? 또 미분기호 써도 되죠.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 똑같아. 그럼 보세요. 다시 한번. 마이너스 2의 의미는 뭐라고?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하면, 1 변화하면 종속변수는 2 변화하는데 변화 방향이 반대다 이거지.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 0.5인데 이거는 똑같죠.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이에요. 해석해 줄까? 얘 뭐죠? x가 한 단위 변화하면 종속변수 y는 0.5 변화하더라. 그쵸? 그런데 부호가 중요하죠. 부호.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야. 얘가 마이너스일 때 우리는 감소함수라고 합니다. y는 x의 감소함수다. 의미는 얘가 증가할 때 얘가 감소한다는 얘기죠. 마이너스니까. 그렇지. 플러스면 증가함수라고 표현합시다. 앞으로. 여러분 증가함수는 뭐지? x가 증가하면 y도 증가. 감소하면 감소죠. 변화 방향이 같다 다르다. 됐지? 여러분 이게 미분이에요. 그러면 이제 독립변수가 두 변수가 서로 함수 관계에 있다. 독립변수 종속 관계에 있다면 미분해봐라. 그럼 굉장히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미분해봤다. 그랬더니 얘가 플러스 값이다. 그러면 증가함수. x가 변할 때 y가 같은 방향으로 변화한다. 마이너스면 감소함수. 그렇죠? x가 변할 때 y는 반대 방향으로 변화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미분값의 의미는 요것이에요. 하나 더 할게요. 그 미분값의 수리적인 의미는 요겁니다. x가 하나 변화할 때 y가 y 변동분이 미분값의 의미입니다. 근데 미분값은 또 다르게 보면 그림으로 볼 때 기울기가 됩니다. 자, 보세요. x, y가 이제 수학으로 그렇죠? 그리죠? x 독립변수 y. 그런데 마이너스 2 그러면 보세요. 분모가 델타 x, 분자가 델타 y니까 기울기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분모가 델타 x죠. 분자는 델타 y죠. 그게 마이너스 2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x가 하나 증가하면 y가 둘 준다. 반대로 x가 하나 감소하면 y는 두 개 증가한다 그거죠. 근데 밑변이 x고 수직축이 y가 되니까 미분값은 바로 뭐가 돼요?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가 된단 말이지. 자, 여러분 요거 한번 해볼까? F'이 플러스다. 0.5다. 그럼 XY인데요. 그려볼까요? X가 하나 증가할 때 Y 0.5 증가하더라. 델타 X, 델타 Y. 그렇죠? 미분값이다 이거지. 나눈 거니까. 반대로 X가 하나 줄게 되면 Y가 0.5 줄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분 값은 X가 하나 변화할 때 Y의 변동분이 미분값이고 그 미분값은 그렇죠? XY 평면에 그림 그렸을 때 기울기가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다시 한번 해볼까? 그림 그렸는데 기울기가 마이너스 2다. 그 말은 미분값이다. 그 말은 X가 하나 변화할 때 Y가 마이너스 2씩 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거지. 됐죠? 플러스 값이 나오면 그렇죠.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하더라. 그렇죠? 그래서 요거 전혀 어려울 거 없죠? 요렇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게 독립변수가 이제 하나일 때 함수식 그리고 그것을 미분했을 때 미분한다는 것의 의미 그 값이 무엇이냐 기울기다. 여기까지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이제 수학적인 관계를 경제 이론 표현에다가 활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수요 함수, 공급 함수 해놨죠. 자, 여러분 저랑 같이 쓰면서 이제 보자고요. 수학적 표현을 여기다 표현해 보자 이거지. 수요 함수다. 그 말은 QD equal FP. QS equal FP. 이렇게 해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앞에 저기 수학적인 관계, 함수 이런 걸 배웠으니까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럼 보자마자 아, 알겠다. 뭘 안다. 이렇게 써놨을 거 아니겠어. 얘는 가격이고 얘는 수요량이고 얘는 공급량이다. 그런데 수요량은 사고 싶은 수량이고 공급량은 팔고 싶은 수량이다. 써놓으면 우리 끝이죠. 더 이상 긴 소리 짧은 소리 할 필요가 없지. 아하, 알겠다. 뭘 알아?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이 결정이 되느나 공급량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니까 가격이 독립변수죠. 얘가 종속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가격에 의해서 수요량과 공급량이 결정이 된다. 그러니까 말이에요. 경제 이론 표현하는데 얼마나 편리합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X 수출입니다. 수출, 익스포트. 수출은 function of E 해놓고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이런 식이에요. 단 X는 수출이고 소문자 E는 환율이다. 그럼 오케이. 알겠지? 사태 자체는 뭐가 오케이야. 환율에 의해서 수출이 결정이 되는데 그 관계는 수학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편리해. 모든 이론을 전부 이렇게 수학적 표현을 빌어서 하게 되면 간명하고 정확하고 오해 소지가 없죠. 얘는 뭐 독립 종속변수고 함수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니까. 그치? 다시 한번 갑시다. 수요 함수, 공급 함수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수요량은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구나. 마찬가지죠. 공급량 가격 결정되고 함수식으로 표현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요. 미분을 한번 써먹어 봅시다, 여러분. 미분. 다시 한번. 미분은 요거였지. 어떻게 한다고요?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을 나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수요함수 미분이다. 그럼 뭐지? 가격으로, 가격 변동분으로 수요량 변동분을 나누라 하는 지시어다 이거예요. 자, 얘가 독립변수죠. 그러니까 가격이 변화하면 얘가 변화할 텐데 나누어 봐라. 근데 잘 봐. 이렇게 써.
마이너스다. 그래 놓고 수요 법칙이다. 끝. 요거 해볼게. 공급함수 이렇게 쓰시고, 교수님 책을 보니까 델타 P, 델타 QS는 플러스다. 해놓고 공급 법칙이다. 그리고 교수님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이거지. 이게 수학적 표현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오해 없이 간명하게 이해할 수 있죠. 자, 시작해볼까 다시 한번. 수요 함수다. 네. 수요량이고 공급량 가격이다. 네. 딱 썼어. 뭐라고요? 가격이 수요량을 결정하는 것이고 수학적인 관계로 표현할 수 있다. 그렇죠? 공급량 가격에 의해서 결정되는. 그런데 미분값이 마이너스다. 공급 미분값이 플러스다. 이게 수요법칙, 공급법칙이다. 이거죠. 해석. 이게 마이너스라는 말은 뭐죠? 가격 변동분으로 수요량 변동분을 나눴다. 그 값이 마이너스다 이거지. 자, 그 말은 뭐야? 가격이 오르면 줄어든다. 3개. 그렇죠? 내리면 증가한다. 3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분값이 마이너스가 나온다는 얘기는 수요량이 가격에 감소함수다 이거지. 가격과 수요량이 반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증가하고, 아니지. 가격이 오르면 수요량이 감소하고, 내리면 증가하고,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그렇죠? 그러니까 얼마나 중요한 정보가 간단하게 표현이 됐어요. 요거는 공급법칙이다. 그 말은 오르면 공급량 증가하고, 내리면 같이 감소한다. 변화 방향이 같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경제 이론을 이렇게 표현할 것이에요. 그럼 요거 한번 해볼까? 수출 함수인데 F'은 플러스. 이게 수출 법칙이에요. 환율이 그렇다면 뭐죠? 이거 플러스란 말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이 잘 되고 환율이 내리면 수출이 안 된다.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모든 이론은 앞으로 경제 이론은 이렇게 수학을 이용을 해서 정확히 표현할 수 있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됐죠? 그런데 이제 그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6페이지입니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수 있겠죠. 이거 대비시키기 위해서 내가 나란히 옆에다 써볼게요. 근데 여러 개, 무슨 말 안 되지. 2개라고 한번 해보죠. 2개. 자, 여기야. y equal fx입니다. 근데 이제 여기다 z 해놔. 뭔가 계속 올 수 있겠죠. 근데 이제 2개만 놓고 보자. 그러면 이 말은 뭐지? 독립변수가 x만 있는 게 아니라 z도 있고 기타 등등이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럼 이제 이렇게 딱 2개만 있다가 단순화 가정 2개만 해놓고 보자고. 그러면 야, y를 결정하는 결정 요인이 x도 있고 z도 있다 이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z가 y를 결정하는 측면도 있고 x가 결정하기도 한다. 2가지다 이거죠. 알겠다. 그리고 그것은 관계는 수리적으로 정확히 표현될 수 있겠다.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아까 보세요. 미분. 이게 미분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였잖아요. 미분해봐라 아까. 그러면 x가 변화할 때 y 변동분을 나눠봐라 이거지. x 변동분으로 나눠라. 그러면 의미가 뭐죠? x 하나 변화할 때 y 변동분. 그런데 보세요 여기.
근데 Y에 영향 주는 게 X뿐만이 아니라 Z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Z가 변화할 때 Y가. 그러니까 이제 요거 하나만 바꾸면 되겠다. 그렇죠? 요거는 X 변화할 때, Z 변화할 때인데 독립변수가 하나일 때는 그냥 프라임 하면 됐어요. 두 개니까 자, 요걸 이제 이렇게 바꾸자 이거예요. F 하점자 X, F 하점자 Z는 요거지. X 변화할 때, 요거는 Z 변화할 때. 그런데 여러분 요거 이런 거 봤죠? 그러니까 보세요. 아까 요거 변동분, 요거 변동분 똑같은데 얘는 많이 변화할 때, 얘는 조금 변화할 때. 그 다음에 요걸 우리가 파셜이라고 합니다. 편미분 기호야. 편.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니까 X로 편미분해라. 그 말은 얘는 볼 거 없고 X만 변화할 때지. Z로 편미분해라. 그 말은 X 간두고 Z만 변화할 때 챙겨봐라 이거죠. 그래서 이때는 기호를 요걸 쓴다 이거지. 파셜, 편미분이에요. 똑같아. 변동분이죠 뭐. 그치? 그래서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인 때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활용하면 된다 이거지. 자, 그럼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3이다. 그럼 뭐죠? Y는 X의 감소함수다. 그쵸? 만약에 얘가 플러스 값이다면, 그치? Y는 Z의 증가함수다 이거죠. 됐죠? 그러니까 편미분 값이 플러스란 말은 증가하면 증가, 감소하면 감소, 변화 방향이 서로 같다는 얘기고, 감소함수면, 그렇죠? X 증가할 때 Y가 감소한다. X가 감소하면 Y는 증가한다. 그러니까 서로 어떻게 돼? 변화 방향이 반대이죠. 그래서 감소함수, 증가함수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건 똑같고요. 그리고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도 마찬가지. 그렇죠? 미분, 그 개념에 의한 분석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얘기가 되죠. 자, 그럼 우리 교재 유인물 그 밑에 볼까요? 6페이지 밑에 수요함수, 공급함수입니다. 경제 이론을 수학적으로 이제 표현해 보자 이거죠. 수요함수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러면 이제 아까하고 다른 점이 뭐죠? 아까는 요것만 있었죠. 여기 지금 하첨자 X는 뭐냐면 XJ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XJ에 대한 수요는 XJ 가격과 인컴, I, 소득이란 말이지. 그러니까 아까는 가격만 있었는데 지금은 소득이 추가된 거고, 얘는 XJ 공급은 XJ 가격과 아까는 요것만 있었는데 지금 요거 되죠. YJ 가격도 X 공급에 영향을 준다 이거예요. 그치?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이죠. 자, 그렇다면 이것도 편미분 기호 여기다 한번 써봅시다. 이렇게 됐을 때 편미분 X로 미분하세요. Z로 미분하세요. 여기. 그쵸? 요거는 이 수요 함수를 XJ 가격으로 편미분하세요. 그 말은 XJ 가격이 변화할 때 XJ 수요량의 변동 나누라. 근데 마이너스 2가 나왔다 요거지. 그럼 뭐죠? XJ 수요는 XJ 가격과 반대로 간다. 감소함수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보면 2다. 이런 변화할 때 두 개씩 변화한다. 그 소리죠. 예? 감소함수입니다. 그런데 요거요. 얘는 예를 들어서 파셜 I, 파셜 QXD 해놓으면 소득 변동분으로 XJ 수요 변동분 나눠봐라. 만약에 0.1 나왔다. 그럼 뭐죠? 증가함수죠. 소득이 증가할 때 XJ 수요가 증가하더라.
1원당 0.1개. 그럼 이거는 좋잖아요. 그리고 이걸 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해. 잘 보세요. 요게 마이너스 2다, 요거 플러스 2다, 요거를 여기다가 위에다가 마이너스, 플러스. 아유, 그러면 정말 표현하기 좋지. 그렇죠? X의 수요는 가격의 감소함수고 소득의 증가함수다. 즉, X 가격 오를 때 X 소비는 줄고 소득이 증가할 때 얘는 같이 증가하더라. 그렇죠? 이런 식의 표현이란 말이야. 굳이 이제 여기서 숫자를 해본다. 만약에 마이너스 0.5다 그 말은 1원 변화할 때 0.5개. 얘가 5다 그러면 미분값이 편미분값이 5다 그러면 1원 소득 증가할 때 X제 소비 5개 증가한다. 그렇죠? 요거 해볼까? 요건 여러분이 한번 써보세요. 노트에다가 F PX 얘는 파셜 PX 파셜 QXS 요거 파셜 PY 파셜 PY 파셜 QXS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이니까 X로 편미분해라 그러면은 X의 가격으로 편미분해라. X 가격 변동분으로 X 공급 변동분 나눠라. 예를 들어서 0.1 그러면 증가함수다. 의미는 1원 오르면 0.1개 증가하고 1원 내리면 0.1개 감소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요거는 뭐 마이너스 2라고 할까요? 그렇죠. Y값이 오르면 X 공급이 2개가 줄어든다. 감소함수네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보세요. 수학적인 표현 독립변수 한 개일 때 그로부터 요 미분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얻게 되죠. 독립변수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 얼마나 변화할까? 2개일 때 그리고 편미분하죠. 각각 독립변수가 하나 변화할 때 종속변수가 얼마나 변화할까?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수학적인 표현, 요거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경제 이론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서 경제 이론을 이렇게 표현해 보면 돼. 그러니까 우리는 주목해서 뭘만 보면 될까? 그렇죠? 미분값만 확인해 보면, 그렇지? 그게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 다음에 구체적으로, 그렇죠? 어떻게 되는 것인지 분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모든 분석 이걸로 할 거예요. 그럼 이제 마지막 내가 하나만 보여줄게. 그 앞으로 이런 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수출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쓴단 말이야. 그래 놓고 교수님 책에다가는 아까 했던 식으로 X는 수출이고 소문자 E는 환율이고 P는 프라이스, 가격이다. 자, 그럼 말로 보십시다. 그럼 뭐라고? 수출은 환율과 이 상품의 가격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그렇죠? 종속변수인데 함수, 수리적으로 분석 가능하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그래 놓고 교수님이 그 밑에다가 FE는 플러스고 FP는 마이너스. 그러니까 보세요. 수출은 환율의 증가함수고 수출은 가격의 감소함수다. 그 말은 환율이 오르면 수출도 증가하고 그런데 우리가 수출하는 물건의 가격이죠. 가격이 오르게 되면 수출은 감소하게 되더라. 이렇게 표현된다 이거지. 그렇지? 그리고 이제 요거요. 하첨자 미분해라. 그 말은 파셜 E, 파셜 X죠. 파셜 P, 파셜 X죠. 그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나눠라. 가격 변동분으로 수출 변동분 나눠라.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만 딱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말과 글로 뭐 잘 들어.
교수님 잘못 들었는데 한번 다시 말씀해 주실래요? 그럴 필요 없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수출에 대한 이론이 정확하게 표현이 됐지. 그치? 얼마나 편리해. 그러니까 수출이 이렇게 되고 관계는 증가함수, 감소함수. 그리고 이제 표현도 요게 귀찮으니까 또 어떻게까지 한다? 요 위에다가 플러스, 요 위에다가 마이너스. 그쵸? 그래서 이제 경제의 이론을 이렇게 수학으로 표현한다까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생전 처음 경제학 하시는 분들이다. 그리고 내가 수학을 내가 중학교 2학년 이후로 본 적이 없다 하더라도 그래 좀 뭔가 불쾌하긴 해. 그렇죠. 수학이 경제학 하려고 그러는데 하긴 해도 그래 어떻게 좀 이론을 수학으로 표현한다니까 요까지만 우리가 이해해 보면 되겠죠. 구체적인 이제 분석하는 것은 이제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만 일단 여기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구체적으로 분석해야 되고, 그럼 구체적인 함수가 주어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거를, 물론 수학적으로 계속 이렇게 해도 돼요. 근데 학부 수준, 경제 학부, 대학원이 아닌 학부 수준에서는 수학만 하게 되면 애들이 질리죠. 아우, 재미도 없고 못하겠다. 또, 이론이 구체적으로 눈에 보이지가 않아, 잘. 그러니까 친절하게 이제 그림으로 그리게 됩니다. 그림. 그래서 우리 여기 유인물도 보면 그렇지만 매 페이지 그림 없는 데가 없죠. 그러니까 경제 이론을 수학적으로 표현하고 그림으로 보완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림을 잘 또 이해가 돼야 돼. 그래서 이제 그림 그리기. 그렇죠. y 꼴 fx, x가 독립변수, y가 종속변수니까 xy 평면에다가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그런데 요거 이제 그림 그리기 전에 수학 싫지만 최소한 해야 될 게 있죠. 미분법 하나만 하고 갑시다. 9페이지. 근데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우리 7차 교육과정에 공부한 분들은 고등학교 때 이걸 안 배웠단 말이에요. 미분법. 미분을. 그러니까 이제 대학에 와서 경제학, 경영학, 뭐 통계학 뭐 할 때마다 이거 아주 치명적이었죠.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우리 때만 해도 미분을 상당히 많이 배웠어요. 미분 적분까지도. 근데 이걸 쭉 안 배웠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 모르는 분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미분법을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미분하는 방법, 함수가 주어졌을 때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해석은 이미 우리가 했고. 자, 걱정 없이 한번 하면 돼요. 우선 우리가 앞으로 이제 경제학 공부하면서 미분해야 되는 함수가 나올 때 다양하게 나오게 되는데 우선 제일 빈번하고 많이 부딪히게 되는 게 독립변수가 한 개일 경우입니다. y 이퀄 a 플러스 b의 x의 알파. 우리가 흔히 보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얘기예요. 여기서 A, B와 알파는 상수값이야. 그렇죠.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뭐 100 플러스 2의 X에 이런 식입니다. 그렇죠. X 독립변수죠. 함수가 이렇게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독립변수가 한 개일 때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미분법 알았어요. 미분 개념을 알았어요.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화할 때 종속변수 변동분을 보여준다. 그리고 그것이 값의 의미, 플러스 마이너스의 의미 다 알았는데 이제 구체적으로 풀어봐야죠. 근데 복잡할 것 같고 요거 하나만 기억하자. 잘 보세요. 이렇게 이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해라. 그럼 이제 수학자들이 그렇죠. 이 생각을 한 이후로 수없이 많은 그렇죠. 연구 분석을 했겠죠.
그러면 미분하는 방법이 개념은 아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할 거냐 하는 문제입니다. 그럼 잘 봅시다. 얘는 x 변화할 때 y 변동분 나눈 것이다 이거죠. x 변동분으로 y 변동분 나누어라. 근데 나눈 값을 알고 싶다는 얘기인데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자 가보자고. a 상수 x하고 상관없죠. 그러니까 이건 쳐다볼 필요가 없지. x 변화할 때 y 변화. 얘는 상관없어. 그럼 여기 봐야 되겠죠. 여기. 그럼 x가 하나 변화할 때 얼마나 변화할 것인가 하는 것은 분석해 봐야 되는데 잘 봐. 이렇게 돼 있을 때요. 우리가 요걸 오더라고 하죠. 차수. 1이면 1차식, 2면 2차식, 3이면 3차식. 차수죠. 오더고 그 다음에 x 앞에 붙어있는 b, 상수항. 요걸 우리가 개수라고 해. 파라미터, 개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미분법은 뭐 나오면요. 요 차수를 여기다 갖다 곱해. 차수에다가 개수에다가 차수 알파를 곱해요. 곱하고 그런 다음에 요 차수 알파죠. 1차 빼. 이게 1차 미분이야. 1차 미분. 이게 미분법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보죠. 자, 이렇게 상수항이 주어져 있고요. 함수식이 이렇게 주어져 있어요. 얘 상수항이고 상수항입니다. x. 그러면 자, 어떻게 한다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차수 곱하기 개수니까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b의 알파 x의 빼기 1차죠. 이게 미분값입니다. 이것만 하면 다 미분법 다 끝났어. 미분 끝났어. 다시 함수가 주어져 있을 때 미분해라. 어떻게 하라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이게 미분값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거기 내가 예제 세 가지 함수 형태를 주어져 있는데 한번 해보십시다. 예. 자, y 이퀄 3x입니다. y 이퀄 3x니까 요걸 놓고 보게 되면 여기는 요 상수항 이게 없죠? 그냥 바로 요거죠. 자, 그럼 갑시다. 얘 어떻게 하라고? 차수인데 얘가 이렇게 됐으니까 요거 1차식이죠. 그럼 어떻게 한다?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어떻게 된 거야? 1 곱하기 3 x에 1 빼기 1이죠. 1 빼기 1이니까 제로 되지. 여러분, 어떤 수의 0차는 1이죠. 3입니다. 그러니까 요거 y 이퀄 3x다 함수가 이런 식으로 주어지게 됐을 때 미분해라. 그럼 이렇게 되는 거지. 그렇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야. 그러니까 보세요. 함수식이요. y 이퀄 상수항 없고 딱 1차식이다. 그렇게 되면 얘가 뭐 100이 됐건 아니면 얘가 뭐 마이너스 얼마가 됐건 미분값은 뭐가 되지? 앞에 바로 개수. 이게 미분값이 되는 거지. 그치? F'은 100. 왜?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니까. 그쵸? F'은 마이너스 500이죠? 왜? 1차니까.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됐지? 자, 그 다음에 그 뒤에 예제 한번 해볼까요? y 이퀄 10 빼기 x 제곱이죠? 미분하세요. 그럼 얘는 상수니까 x 변동하고 상관이 없어. 그렇죠? x 변화할 때 y 변동분 구하는 것이니까 얘는 상관없으므로 사라지고 얘
어떻게 한다고요? 얘를 보면 마이너스 1 곱하기 x2죠. 그치? 마이너스 앞에 1이 있고 2차인데, 자, 구해봅시다. 어떻게 된다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러면 마이너스 2 x에 2 빼기 1이니까 1차 되겠죠? 마이너스 2x다 이거야. 됐나요? 이게 1차식의 미분입니다. 그치? 1차식의 미분이 아니라 독립변수가 한 개만 있을 때 미분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거 정말 오랜만에, 아니면 나 미분 생전 처음 해봤다 하더라도 처음에 몇 번 뭐지 하다가 하면 되겠죠. 자, 읽지 말고 나랑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래요? 미분법 어떻게 하면 된다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쵸? 자, 그 다음에는 말이요,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똑같아. 여러 개 이어도 여러 개인데 그 중에 뭐 여러 개일 때, 자, 함수식이 이렇게 돼 있죠. A 플러스 B의 X의 알파, 여기에다가 C의 Z, 베타. 그러니까 이제 Y가, 요걸 이제 일반화해서 앞에대로 표현해보면 요거지. 그러니까 Y가 XZ의 함수다. 독립변수가 여러 개다. 그러니까 영향 주는 게, Y에 영향 주는 게 X뿐 아니라 Z도 있다. 이 소리입니다. 함수식이 이렇게 되어 있다. 그러면 각각 해보고 싶다. 요거 변화할 때, 그쵸? Z 변화할 때, 그렇지? X 변화할 때 Y가 얼마나 변화할런지 편미분이라고 그랬죠? Z 편미분이야. 그러면 자, 일로 와볼게. fx. 이 함수를 x로 미분하세요. 그거잖아요. 그럼 보세요. x 변화할 때니까 얘는 상수니까 쳐다볼 거 없고, 얘는 z니까 상관없죠? x 변화할 때만 놓고 보시면 요것만 들여다보면 되잖아. 똑같아.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입니다. 그럼 해볼까요? 시작. 차수 곱하기 개수 x에 빼기 1차입니다. 아까하고 똑같지. 자, z도 있다. 편미분해라. 똑같다 이거야. 자, 그쵸? 요거 쳐다볼 필요 없죠? z 요것만 주목해보면 돼. 자, 차수 곱하기 개수니까 어떻게 돼요? 베타 곱하기 c z에 베타 빼기 1 하면 되겠죠? 자, 그러니까 독립변수가 두 개일 때, 그러면 여러 개일 때 보면 이런 식으로 할 테니까 x, z 편미분해라. 딴 거 쳐다볼 거 없고 요거에다만 주목해서 똑같이 미분법을 적용하면 된다 이거지.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그래서 내가 거기 예제를 들은 게 y 이퀄 마이너스 20 플러스 0.6의 x 3승 빼기 2z의 1.5 그랬죠? x로 편미분하세요. 그러면 얘나 얘가 쳐다볼 거 없다. 상수니까 얘 빼고. 그럼 요것만 보면 되지. 근데 어떻게 한다고? 자, 시작. 그쵸? 차수 곱하기 개수 x에 차수 빼기 1차다 이거지. 그치? 정리해볼까요? 1.8의 x의 제곱입니다. 자, 한 차수 내려갔죠? z. 그러면 z로 편미분해라니까 z가 변화할 때 얘는 쳐다볼 거 없고 얘만. 그치? 그러면 자, 어떻게 돼?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죠. 자, 곱합시다. 차수 1.5 곱하기 2.
3 되겠죠. 부호 있고요. Z에 빼기 1차, 1.5차에서 1을 빼면 0.5차 되겠죠. 자, 거부감 없이 그대로 가라. 자, 한 번 더 해볼까? 같이 나라가 미분해라. 어떻게 하라고요? 미분이든 편미분 똑같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렇죠? 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경작에서 우리가 미분해야 될 게 앞으로 우리가 해봐야 될 게 독립변수가 여러 개일 때 요거 하나만 더 해보면 돼. y 이퀄 곱해져 있어요. 그런 식으로 지수 함수가 되는데 b에 x의 알파 z의 베타 이런 식으로 됐어요. 그럼 요게 이제 나중에 우리 보게 되면 컵덕으로서 함수다 그래가지고 등장하게 되는데 요것도 이제 x로 편미분하세요. z로 편미분하세요. 그럼 자 봅시다. 얘는 뭐죠? x 변화할 때 y가 변화하는 거 나눈 거고 얘는 z 변화할 때 y 변동분 나눈 거죠. 자 근데 아까 다시 한번 해봐. 미분법은 뭐지?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란 말이에요. 갑시다. x야 x 얘 그리고 x로 편미분할 때는 얘나 얘는 뭐예요? 상수항이 돼버렸죠. x만 변화하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대로 상수항으로 놔두고 요것만 미분하면 된단 말이야. 미분법 뭐죠? 차수 곱하기 개수야. 알파 곱하기 b에 x에 빼기 1이죠.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붙어있는 상수항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요, z. 요걸로, 요것만 미분하면 되잖아. 그리고 얘는 뭐예요? z하고 상관없는 상수항으로 보면 되겠지? 자, 그러면 갑시다. 어떻게 하면 돼? 차수 곱하기 개수, 얘 빼기 1차니까, 베타에, b에, x 알파, 얘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z가 어떻게 돼요? b 빼기 1. 됐지? 물론 내 강의하면서 됐지요 라고 하지만 될 리가 없죠. 처음 들었는데 그치? 자, 오케이 알겠어요. 그럼 요거 딱 잠깐 동영상 요걸 멈추든지 해놓고 여기까지 한번 손으로 써봐라 이거죠. 그렇죠? 그럼 구체적으로 하나 연습하고 끝냅시다. 미분법. 자, 미분해 주세요. x로 편미분이네요. z로 편미분이요. 자, 보고 어떻게 하면 된다고? 그렇죠. 요거. 그러면 차수 곱하기 개수에 10, 그 다음에 x 빼기 1차죠. 2 빼기 1은 1차. 이거다 이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 z로 편미분은 어떻게 된 거예요? 그렇죠. z로 편미분하세요. 요거는 이번엔 요거 전부 이거 상수가 되고 z 얘만 보면 되지. 그러면 차수 곱하기 개수 앞에 곱해 15 차수 곱하기 개수 얘 그대로 있고 빼기 1차 3에 빼기 1이니까 2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요 미분법 어떻습니까? 해보니 별것도 아니네. 그치?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그래서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래서 요렇게 그렇죠? 미분법을 기억하자. 그리고 앞으로 이제 무수히 많이 함수가 이제 미시경작, 거시경작 포함해서 나오게 되면 미분 그래가지고서 수의적인 문제 풀고 계산 문제 풀고 할 것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그렇죠? 미분해서 구할 수 있겠다. 여기까지. 방법은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다. 됐죠? 자, 이렇게 보시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제 됐어요. 미분법을 알았으니까 이제 우리는 아까 수요 함수
그것으로부터 이제 그림 그리기 공부가 필요한데, 한번 좀 여쭤볼게요. 시간이 어느 정도 됐습니까, 지금? 1시간 됐어요? 그림을 내처합시다, 우리. 그림을. 그래서 시간이 조금 더 오버되긴 하겠지만, 그림을 우리 수리적인 문제니까 이어서 계속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수요 함수, 미분법 알았으니까, 이제 그림 그리기 가능해요. 돌아와서 우리 유인물로 7페이지입니다. 우리 교재 7페이지에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그 다음에 이제 8페이지에 공급 함수와 공급 곡선 이렇게 할 건데 여기가 이제 일대 혼란이야. 그렇죠? 아, 수학 미분 이 자체가 불쾌한데 그림 또 그려야 돼 이게. 그리고 여기에 이제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자,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분석하기, 그림으로 표현한다. 여기는 저하고 정확하게 같이 한번 해보고 그림 그려봐야 돼. 곡선인데, 자, 이제 거기 예제를 가지고서 보면 한 번만 해보면 돼요. 자, 예를 보면 수요 함수가 그렇게 주어져 있어요. qxd equal 100 마이너스 0.5의 px입니다. 자, 이게 수요 함수로 주어져 있죠. 그 우리 앞에서는 그냥 이렇게 했죠. qxd가 fpx다. 그치? 그러니까 x제 수요량은 가격의 함수다. 얘가 독립이다. 그리고 아까 수요 법칙에 따르면 얘가 마이너스다. 그랬었지. 의미가 뭐죠? 얘가 증가하면 얘는 감소하고 감소하면 증가함수다. 요게 이제 수요 법칙을 그냥 한 표현했던 것인데 확인해 보고 그림 그리고 이제 해봅시다. 함수가 구체적으로 주어졌어요. 이렇게. qxd equal 100 빼기 0.5의 px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그림 그려가면서 그 내용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십시다. 자, 여러분. 그림 그립시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제 함수식을 보면 y equal fx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면 그림 그릴 때 어떻게 그리지? 수평축이, 독립변수죠. 수직축이, 종속변수죠. 그렇다면 수요 함수가 얘가 독립변수, 얘가 종속변수가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될까? 수평축이 가격이고 수직축이 수요량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리려면은 뭐예요? 절편을 구하고 기울기를 구하고 해야 되겠지. 자, 시작해 볼게요. 수요 함수 그림 그리기, 절편, 기울기. 그럼 이 평면에다가 그림 그릴 수 있겠지. 자, 절편. Y축 절편이죠. 자, 여기 봐주세요. 그죠? Y축 절편이니까 그 말은 뭐야? 여기죠? 그 말은 독립변수 값이 제로일 때, 그렇죠? 독립변수가 제로일 때 Y축의 값 구해보면 되겠지. 근데 독립변수가 지금 가격이죠. 여기가 수요량이니까 여기. 가격이 제로일 때, 그렇죠? 독립변수 가격이 제로일 때 종속변수 수요량 그게 절편이 되겠죠. 그럼 얘가 제로일 때 그렇지. 수요량이 100이죠. 100. 얘가 절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림 그려볼까요? 절편 어떻게 되지? 100이에요. 100. 여러분 그림을 오랜만에 그리실 거야 아마. 저 대학에서 뭐 철학이나 이렇게 했다. 문학이나 했다. 법. 뭐 할 일이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중학교 때 이후 이제 처음 할 것인데 자 해보자고요. 절편이 100 나왔어요. 독립변수가 제로일 때 종속변수 그게 절편이 됩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여러분 기울기는 미분값이었죠. 왜? 델타 x 델타 y죠.
그러니까 기울기는 미분값이야. 그러면 수요함수 미분해 봅시다. 수요함수 미분하세요. 그럼 분모가 뭐가 되죠? 독립변수 px. 분자, 종속변수죠? 이거란 말이야. 독립변수 변동분으로 종속변수 변동분 나누세요. 미분이란 말이죠. 미분. 그럼 미분법 공부했죠? 수요함수, 미분법 어떻게 되지? 1차식이죠. 얘는 상수니까 요것만 들여다보면 되겠는데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자, 그럼 마이너스 0.5 얘를 미분해라 하는 얘기인데 1차식이니까 어떻게 된다고? 차수 곱하기 개수 0.5 빼기 px인데 1 빼기 1이죠? 제로가 되죠? 0차입니다. 그럼 요게 0이 되면 얘가 1이 되죠? 그래서 요게 0.5가 됐지? 자, 요거. 그러면 기울기가 0.5란 말이에요. F'이 0.5다. 델타 px, 델타 qxd다. 그렇죠? 그러면 됐지. 기울기가 지금 마이너스 0.5니까 우하 향한다는 얘기고 절편이 100이죠. 근데 기울기는 뭐죠, 여러분? 높이 밑변이죠.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 그러면 기울기잖아요. 그렇죠? 높이가 델타 qxd, 밑변이 px인데 높이 델타 qxd가 요거지 지금. 그럼 밑변 델타 px 가격 변동분이에요. 얼마가 돼야 0.5가 될까요? 지금 분자가 100이니까 그쵸? 200 돼야 되겠지. 그래야 0.5. 이게 x제 수요 함수 그림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어쩔 수 없어. 그치? 한 번만 제대로 저랑 같이 쫙 해보면 끝나는 문제야. 피해갈 수 없어요. 꼭 해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수요 함수를 그쵸? 그림 그렸어요. 독립변수니까 수평축, 수량이 종속변수. 그래서 절편과 기울기는 미분값 그렸단 말이에요. 이걸로 끝.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쵸? 그럼 냅다 하면 좋은데, 자, 여기서 이제 우리 일대 혼란이 벌어지게 돼요. 근데 이 얘기를 경작가이면서도 4학년 졸업할 때까지, 그쵸? 예, 뭐야, 씨. 그러면서 졸업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습니다. 요즘 우리가 가만히 보면 전공대로, 그렇죠? 취업을 하거나 살려가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으나. 자, 그런데 여기 이제 복잡한 얘기가 숨어 있어요. 뭐냐 하면 말이에요. 이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이런 거를 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분이 마샬이라고 하는 경제학자예요. 영국의 The Great Teacher. 더 정관사를 썼어요. 더 아주 위대한 경제학자다 그런 뜻인데 이분이 이게 수요함수 수요곡선을 세상에서 제일 먼저 말씀하셨는데 이분이 무슨 짓을 했냐면 XY축을 바꿔서 그렸어. 보세요. 수요함수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야. 그렇다면 가격 독립변수 수평으로 오고 수량이 종속변수 수직으로 그림 그려야 되는데 뒤집어서 그랬단 말이에요. 이거를. 그렇죠? 얘를 수평으로 얘를 수직으로. 그러니까 마치 어떻게 됐어요? 얘가 독립변수고 얘가 종속변수인 것처럼 그림을 그렸다고. 자, 그러면 이 노릇을 어떻게 할 거냐. 그렇지. 수요 함수를 뒤집어야죠. 가격으로, 그렇지. 가격으로 뒤집어야 돼. 그러니까 경제 논리에는 얘가 독립변수인데 그림 그릴 때는 얘가 마치 종속변수인 것처럼 그림을 그리셨단 말이에요.
왜 그랬느냐? 여기도 이제 아주 얘기가 있는데 뭐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고요. 마샬 교수님 하여튼 이걸 거꾸로 뒤집어 놨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분석이 필요하죠. 공부가 필요합니다. 여기요. 요걸 가지고 할게요. 그러면 이제 수학적 관행으로는 이렇게 그려야 되는데 경제학적 관행입니다. QXD가 100 빼기 0.5의 PX인데 그림을 여기가 PX, 여기가 QXD 이렇게 그리지 않고 뒤집어서 그려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 이 함수를 수요 함수죠. 얘를 가격으로 정리해야 됩니다. 가격으로 뒤집어야 되지. 자, 해봅시다. 그럼 0.5의 px죠. 얘를 넘기고 빼기 qxd.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하세요. 그렇지. 그림을 이렇게 그리려니까. 자, 정리해 봅시다. 그러면 0.5를 넘기고 수량을 넘겨서 마이너스가 됐어. 정리해야 되죠. 얘를 그림 그리려면 요 p를 앞에 개수를 1로 만들어야 돼. 1로 만들기 위해서는 전체 식에다가 2를 곱해야 되죠. 2를 곱하면 px equal 200 빼기 200 qxd가 되고 이게 바로 뭐가 돼요? 이게요. 수요 곡선 식이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수요 함수를 그쵸 가격으로 정리해서 수요 곡선 식으로 만들어 놓고 이걸 그림 그려야 된다 이거지. 됐지? 그림 그립시다. 근데 그림 그리기 위해서는 아까 했던 것처럼 절편과 기울기를 구해야 되죠. 자, 절편 Y축 절편이죠. Y축 절편인데 Y축이 지금 가격이야. 그럼 어떻게 구했지? 그쵸. 수량이 제로일 때, 수요량이 제로일 때 가격이 절편이 되겠죠. 얘가 제로일 때 가격은 얼마가 되나요? 얘가 제로이다. 가격 200이 되겠죠? 이게 절편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200이 된단 말이야. 200이고 그 다음에 기울기는요. 절편 알았고 기울기를 구하면 그릴 수 있겠는데 기울기는 자 보세요. 미분값입니다. 근데 이번에는 요게 수요 곡선식 D니까 얘를 미분해야 되죠. 얘 미분은 뭐지? 독립변수가 QX가 되고 종속변수가 가격인 셈이 됐죠. 예. 그러니까 수요 곡선의 기울기 그림 그려서 길이 구하려면은 곡선식을 미분해야 되는데 이때는 여기서 보듯이 얘가 독립변수가 됐어. 종속변수. 자, 그러면 됐죠? 미분법 우리가 알아요. 요거 미분하세요. 요거 1차식이니까 어떻게 됐지?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200 QXD 1차식 빼기 1이죠.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빼기 1이니까 요게 0이 돼서 요게 어떤 수의 0차는 1이 되죠. 그래서 1입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00이 됐단 말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뭐 잘못됐죠? 200이 아니라 아이고 미안합니다. 여기가 2가 돼야 되죠. 0.5 2를 곱했으니까 202가 됐죠. 요게 기울기가 자 요거 미분값이니까 마이너스 차수 곱하기 개수 그 다음에 요거 빼기 1차에서 1이 돼서 마이너스 2가 됐지. 그러면 됐지. 이제 수요곡선의 기울기가 2예요. 근데 기울기란 뭐라고? 높이 절편 나눈 거죠. 높이 밑변으로 나눈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높이가 절편이죠.
200이고 밑변 나누어서 2가 돼야 되니까 밑에 얼마가 될까? 이게 수요 곡선이다 이거죠. 그렇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2, 높이가 200, 밑변이 100이 되면 기울기가 2가 되겠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그림 그려진 거다 이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제 말을 잘 이해를 하고, 아, 그렇구나. 이건 그냥 뭐 이해하고 지나가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리지널 수요 함수는 가격이 독립변수다. 수학적 관행대로 그림 그리면 이렇게 그려진다. 근데 그림 그리는 것은 절편구하고 미분값 기울기다. 그렇죠? 근데 경제학의 관행은 마샬 교수님에 의해서 그림 그렸는데 거꾸로 그렇죠? 이렇게 바꿔서 XY식을 그렸다. 그러니까 자 힘차게 여러분 혼자서 한번 외쳐봐봐. 그럼 수요곡선 식을 구해야 되겠죠? 어떻게? 수요 함수를 가격으로 정리해서 그렇죠? 그림 그린 것이 수요곡선이다. 됐죠? 절편, 독립변수, 수량이 제로일 때 가격이 절편이 되고 기울기는 수요곡선식을 미분한 값이다. 미분. 근데 기울기 미분값인데 기울기는 높이 밑변 선분 길이 나눈 것이니까 요것에 대입해서 됐죠. 그래서 수요 함수와 수요 곡선 이런 관계가 있어. 그러니까 이건 앞으로 이제 계산 문제 풀 때 그림 그리고 할 때 뭐 수도 없이. 근데 이거야 뭐 사실 처음에 한두 번 해보면 나중에는 밥 먹듯이 하면 되겠죠. 그냥 그대로. 뒤집어서 그리면 되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 공급함수와 공급곡선. 여러분 이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 그 다음에 그림 그리기 얘기가 모두가 준비가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우리 교재 8페이지입니다. 8페이지 내용인데 요건 해봤으니까 마구 달려봅시다. 요거 공급함수, 자, 우리 예제 QXS가 10 플러스 2PX입니다. 그럼 이제 요대로 한번 그림 그려보고, 그렇죠? 요대로 그려보고, 근데 경제학의 관행은 수학적 관행과 반대로 그린다. 한번 해보십시다. 얘가 독립변수이고 종속변수, 그림 그리기. 독립이 수평축이 되죠? QXS. 자, 절편 어떻게 구한다? 절편은 Y축. 그쵸? 종속변수 축이니까 그리는 것은, 도출하는 것은. 그쵸? 독립변수가 제로일 때 종속변수 값이죠. 얘가 제로야. 가격이 제로일 때 10이 되겠지? 그래서 QXS는 10이 되니까 절편이 10입니다. 그 다음에 기울기 구하면 되죠. 자, 기울기는 요거 공급함수를 미분하면 돼요. 델타 PX, 델타 QXS네요. 미분법 알지? 1차식이죠. 1차.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 그래서 어떻게 되죠? 2PX1 곱하고 빼기 1차 하게 되니까 2에 요게 0차가 돼서 2 곱하기 1이 돼서 2가 되죠. 기울기 2라. 다시 한번. 근데 기울기는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 자,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절편이 10이니까요. 10이라고 할 때 기울기가 2가 되니까 이렇게 되겠지. 이게 공급함수 그림 그린 겁니다. 그럼 그림 공부 조금만 해볼까? 자, 기울기가 2가 되니까요, 여기. 그렇다면, 여기가 지금 10에서부터 기울기가 2가 되는 건데, 기울기가 2가 되려면 여기. 만약에 가격이 10이라면, 이때 여기 값은 얼마가 돼야 될까요? 기울기가 2. 그냥 단순 그림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 높이 나누기 밑변이 2가 된다는 소리인데, 밑변이 지금 10이죠?
그러면 기울기가 얼마가 돼? 20이 돼야 되겠죠? 그치? 요게 높이가 20, 밑변식. 그래야 기울기가 2가 되니까 그림 그려 좌표점을 찍어준다면 얘가 30이 되겠지. 그쵸? 그래야 높이 20, 밑변 10, 그래서 기울기가 2가 되는 함수식. 그래서 그림을 그렸어. 자,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어떻다고요? 마샬 교수님은 이거를 그림을 뒤집어서 그리셨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작업이 필요한가요? 공급 함수를 그렇죠? 가격으로 정리해야 되지. 그러면 가격으로 정리한다. 그 말은 그렇죠? 얘가 넘어와야 되지. 그러니까 얘가 px로 정리해야 되니까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자, 이래서 이제 가격으로 정리해야 돼. 그치? 그럼 이제 얘를 가격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2가 곱해 있으니까 나눠야 되겠죠. 이 식을 전체 2로 나누면 그래서 요게 그쵸? 공급곡선 식이 나온다 이거예요. 그럼 똑같이 그림 그려야 돼. 자, 요것도 지금 잘 해주자고요. 절편 구해야 되죠. 절편은 뭐지? 공급량이 제로일 때 가격. 얘가 제로. 가격 마이너스 5가 되죠? 요게 가격이고. 자, 일단 해놓을까? 기울기. 기울기는 얘가 궁극곡선식이니까 얘를 미분하세요. 그럼 여기선 얘가 독립변수인 셈이 됐죠? QXS, 종속변수, 미분. 그럼 이것도 또 역시 0.5의 QXS 1차식의 미분은 차수 곱하기 개수 빼기 1차죠. 그러니까 0.5 1 빼기 제로. 그래서 요거 사라지죠. 근데 기울기 한 번만 높이 선분 길이를 밑변으로 나눈 게 기울기이므로 이제 구하면 되죠. 자, 가봅시다. 절편이 마이너스 5. 그대로 하면 돼. 마이너스 5. 기울기가 0.5. 높이 밑변이야. 근데 지금 높이가 5죠? 밑변이 얼마가 돼야 될까? 이렇게 되어진다 이거지. 그치? 지금 높이 나누기 밑변이 0.5인데 절편 요거죠. 그럼 이렇게 놓고 보면 그치? 밑변이 10이고 높이가 5란 얘기죠. 높이 나누기 밑변 10. 그래서 기울기가 0.5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건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가격이 마이너스일 수는 없으니까 실제로 그림 그릴 때는 절편 10에서 그렇죠? 이렇게 기울기가 0.5가 되는 요런 이제 함수식 구하면 되는데 여기도 퀴즈 하나만 할까? 20. 그럼 여기 좌표점은 어떻게 될까요? 기울기가 지금 0.5니까 그렇죠? 요게 10이니까 여기 5가 돼야 되겠지. 예. 5 밑변식. 그래서 절편 20일 때 5가 되는. 자, 그래서 자, 그러면 여러분 말이죠.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수학에 필요한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 우리 공부했고 그 다음에 그림 그렇죠? 이것으로부터 그림 그리기까지 이렇게 얘기가 되어졌어요. 이게 걸림돌이죠. 경제학을 처음 시작을 할 때 이게 헷갈려가지고 그렇죠. 우왕좌왕 하다가 포기해야 되겠다. 난 수학이 약해서 안 되겠다.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수학이 약해서 포기할 일이 아니죠 지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본 것이 독립변수, 종속변수, 그 다음에 이제 그림의 문제 이런 것이니까 우리가 이대로 잘
연습을 해보게 되면 포기할 일이 아니다 이거지 이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제학 우리가 인문 강의인데 내가 참 미안하긴 한데요. 이게 안 되면 안 되긴 해. 그치? 반드시 여기까지 이해가 되어야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계산 문제 풀고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내가 차근히 해놓고 우리 유인물 교재도 있고 하니까 여러분 노트에다가 연습장에다가 반복해서 그렇죠? 함수 연습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이해될 때까지. 그럼 이해가 됐는지 안 되는지 이해가 되는 것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 하루 동생 앉혀놓고 설명해 줄 수 있느냐.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에 필요한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한 줌도 안 되죠. 그렇죠? 미분만 하면 돼. 미분에 그리고 의미 해석. 그 다음에 그림. 그리고 이제 그림 그릴 때 절편 기울기. 기울기가 미분값이다.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X, Y축을 바꿔서 그렸다. 이런 것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지고 하시면 돼. 피해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경제학 처음 도입부에 내가 늘 좀 미안해요. 그렇죠? 이 경제학 하러 온 사람한테 처음부터 수학에서 당혹하게 해드리니까 속상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요거 그렇죠? 몇 번만 해보면 되는 일이니까 그래 놓으면 그 다음에 이제 더 이상 수학이 걸림돌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느닷없이 경제학 한다고 인문 강의 들어와서 수학 봉변 당했나요? 예, 고생들 많이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미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십시다. 수고하셨습니다.